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타키온의 달리기에 겁을 먹은 다른 구사에서요. 사직상 트라이얼인데도 불구하고 타키온과의 대결을 회피하면서 출주 말이 겨우 8마리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전 캐릭터 파트 2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극장판이 드디어 5월 24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극장판의 제목은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신시대의 문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신시대의 문, 20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세기의 문을 의미하죠. 자, 세기의 문을 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의 이 정글 포켓이 당첨이 되고 등장하고 주인공의 아그네스 타키온 맨하탄 카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릴 것 같은 주인공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좀 얘기해 볼까요? 웃겠대 다또 그 도전 받아주지의 멋진 대사를 날리며 우마무스메 그랜드 라이브 육성 스토리에서는요 꼭 필요한 SSR 스피드 서포트 카드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환상의 삼관마 아그네스 타키온입니다. 왜 하필 타키온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저한테요 유일하게 있는 게 타키온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4월 13일 홋카이도 샤다이팜 출신으로 부마는 1989년 미국 연도 대표마였고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13년간 리딩 사이어로 군림했던 썬데이 사일런스, 모마는 1990년 벚꽃상 우승마 아그네스 플로라입니다. 자, 마주는 인쇄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상품 거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컴텍스의 대표이셨던 와타나베 다카오 오너였습니다. 타키오는 태어날 때부터 양혈통의 자마로서 많은 기대를 받은 망아지였는데요. 이 부마인 썬데이 사일런스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우마무스메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굳이 따져서 얘기하자면 모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요, 이 외할머니는 1979년 옥스를 우승하면서 연도 최우수 3세 안마의 타이틀을 획득한 잔디의 숙녀 아그네스 레디입니다. 자, 그런 숙녀의 피를 이어받은 타키온의 엄마 아그네스 플로라의 이력이 엄청 화려합니다. 1989년 신마전을 대비해서 무패 5승의 기록으로 벚꽃상을 출주해서 우승을 하고 옥스에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착을 하는데 더 아쉬운 건요, 레이스 후에 다리 골절이 발견돼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타키온의 유리다리 유전이 엄마가 원인인 걸 증명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벚꽃상 우승과 옥스 이착 등의 성적을 인정받아 엄마와 같은 연도 최우수 3세 안마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숙녀의 피가 여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플로라 여신은 타키온 외에도 7마리의 자마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타키온의 형인 아그네스 플라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네, 일본 더비 우승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그네스 플라이트는 타키온과 같이 부마, 모마가 같은 전 형제인데요. 타키온이 데뷔한 해에 더비를 우승하면서 타키온에게 어디를 가든 더비 동생이라는 이 타이틀로 부담감을 안겨준 위대한 형입니다. 자, 형인 아그네스 플라이트가 더비를 우승하면서 3대에 걸친 클래식 우승마를 배출하는 마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마계의 일원인 타키온의 마생이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키온의 데뷔는 비교적 늦은 2세 2000년 12월 한신 2000m의 중거리 신마전이었습니다. 더비마의 동생으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연습 때의 조교 타임이 별로였던 터라 인기 3위로 출주를 했는데 어땠을까요? 우리의 타키온 2세의 신마인데도 불구하고 라스트 200m를 10.8초대의 이 기록을 세우면서 이착마에 무려 3마신 반을 앞서 들어오면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클래식의 막강한 강적으로 소문난 이 봉킹 등 양혈통 말들이 모였던 레이스였던 터라 이 압승으로 인해 진영은 물론요, 경마 팬들이 타키온에게 대해 생각했던 정말 기대도 되는 말일까? 라는 이 의구심이 명확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뷔 두 번째 레이스는 G3 라디오 탐팝의 3세 스테이크스입니다. 처음 듣는 명칭이죠. 네, 2001년부터요 호프블 스테이크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G1
2번으로 승급한 레이스입니다. 10마전의 압승으로 인해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간 타키오님, 세상에 2000m를 레코드 기록을 세우면서 2마신 반 차로 압승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2마신 반 뒤에 들어온 말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신시대 문의 주인공 정글 포켓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차계는요, 소다시의 파파로 유명하죠. 크로우네가 연이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엄청난 멤버들을 아주 쉽게 날려버리면서 타키오는 3관 클래식의 우승 기대주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2001년 3세가 되어 선택한 첫 레이스는 야요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타키오네 달리기에 겁을 먹은 다른 구사에서요, 사직상 트라이얼인데도 불구하고 타키온과의 대결을 회피하면서 출주 말이 겨우 8마리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타키온이 무서웠나 봅니다. 자, 결과는 진영이 염려했던 불량 마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본킹을 5마신 차로 이기면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스에는요, 또 한 마리의 신시대 문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맨하탄 카페입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의 카페는요, 4착으로 들어오면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는 어디로 갈까요? 네, 클래식 첫 관문 사츠키상입니다. 타키온이 너무 강한 이 질주 덕에 당일 인기가요, 59.4%라고 했나요? 4%를 넘으면서 사츠키상 사상 역대 1위라는 인기로 단승 1.3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레이스 시작 후 선행 집단에서 달리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1착으로 결승전에 들어오고요. 데뷔부터 4전 4승의 무패의 기록으로 일본 더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어떤 말이든 오르고 싶은 자리가 있죠. 네, 바로 일본 더비 1착의 자리입니다. 4전 4승의 무패로 계속 승승장구를 꿈꾸던 이 타키온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상이 나타납니다. 왼쪽 앞다리 굴건염이라는 진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진영은 더비를 포기하고 휴양으로 들어가지만 이 엄마인 아그네스 플로라 역시 부상 끝에 굴건염으로 데뷔 후 6번밖에 달리지 못하고 은퇴한 터라 이 기약 없는 방목 생활의 휴양보다는 다음 마생을 위한 선택으로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두라멘테를 비롯한 많은 명마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악명 높은 이 굴건염을 타키온도 피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타키온의 은퇴 후 세상은 떠들썩해집니다. 왜냐고요? 예, 타키온과 같이 레이스를 달렸던 정글 포켓, 크로우네, 맨하탄 카페 등의 이 말들이 각종 중상 레이스를 우승하면서 최강 세대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만약 타키온이 계속 달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수많은 이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라디오 탐팝의 3세 스테이크스에서 졌던 이 정글 포켓은 더비를 우승을 하고, 야요이상에서 처절하게 패했던 이 맨하탄 카페는 국가상을 우승을 하고, 크로우네 또한 NHK 마일에서 우승하면서 타키온이 없는 최강 세대가 아쉽다는 평이 줄곧 거론되곤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극장판 신시대 문의 이 스토리의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너무 큰 상상은 금물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재미없어지니까요. 은퇴를 한 타키온이 돌아간 곳은 시스마의 명문 목장인 샤다이 스텔리언 스테이션입니다. 자, 2005년부터 자마들이 데뷔를 시작하면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3번의 리딩 사이어를 획득하는데요. 그로 인해 이 파파인 선데이 살렌스의 후계자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마들,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굵직굵직한 자마들만 소개해드리면요. 2006년 NHK 마일을 우승한 로직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의 다홍씨, 네, 다이와 스카렛이 있습니다. 타키온 파파에게는 엄청난 효녀인데요. 파파뿐만이 아니라 경마 팬들에게도 굉장히 효녀죠. 막권을 믿고 걸게 해주는 다홍 씨였으니까요. 스카렛은 2007년 벚꽃상과 추화상,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배, 2008년 아리마 기념 등을 우승하면서 12전 8승, 1착 8번, 2착 4번으로 연대율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다홍 씨 올해부터는 종빈마도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쉬시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타키온에게는요, 이 스카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NHK 마일과 재팬
더비를 우승한 딥스카이, 같은 해 사츠키를 우승한 캡틴 둘레,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우승한 리틀 아마폴라, 한신 주버나일 필리즈를 우승한 레브디소리 등이 있습니다. 발음 어렵네요. 자, 그리고 타키온의 딸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이 현재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재팬 더트 더비와 2018년 페브러리 스택스를 우승한 노코노 유메, 2022년 나카야마 대장애에서요 우승한 이 니시노 데이지 등 대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명마들을 배출한 타키오는 아쉽게도 2009년 11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신부전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마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역 시절도 제2의 마생도 아름답게 순간 화려하게 빛나는 타키온이라는 이 마명처럼 초광속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팬의 입장에서 타키온의 죽음은 조금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아그네스 타키온은 관명 아그네스의 초광속의 입자라는 뜻의 타키온을 붙인 마명입니다. 우마무스메에 실장되어 있는 이 아그네스라는 관명 조금 있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의 사실을 조금 알았습니다. 아그네스는 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누구냐면 바로 홍콩 출신의 일본 가수 아그네스 창에서 관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후 남겨져 버린 딸들과의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 경마라는 산업에 진입을 하고 마주가 되게 되었고, 평소 아그네스 창의 팬이었던 딸들의 제안으로 아그네스라는 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명에도요, 로망에 따르는 일본 경마 스토리에 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장면입니다. 와다나베 마주가 2014년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후 딸들이 사업과 함께 마주 역시 대를 이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와다나베 마주가 생전에 설립했던 아그네스 기금이라는 이 기부명이 있습니다. 이 경마에서 획득한 상금의 일부분을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등을 연구하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 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부를 계속하면서 과학과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마무스메 게임에서 타키온의 캐릭터 성격이 왜 실험 연구가일까 궁금했었는데, 이 마주 가문의 의학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좀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승부복 또한 이과 계열의 실험복에 실험관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요. 트레이너를 모르는 것도 취급하는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 모든 컨셉이 아마도 이런 연관성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 되지 않았나, 아주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다홍살색의 환상의 삼관마 아그네스 타키온 초광속 입자가 빛을 넘어서 불과 4번의 싸움으로 신화를 만든 충격의 전설의 주인공, 한순간 화려하게 빛나고 사라진 경주마로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프라는 전설을 남기고 있는 명마 아그네스 타키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네, 다음 얘기도 궁금하시죠? 사츠키가 끝나면 다음 클래식은 뭘까요? 네, 1번 더비입니다. 다음은 1번 더비 우승마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